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거는 불투명성, 그다음에 무책임성, 그리고 이걸 개인이 쓰지 않았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했던 이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부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했으면은 그리고 설명을 좀 사전에 미리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당내 상황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네네.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당대표 후보 두 분께서 정광석화처럼 석 달 안에 하겠다. 추석 전에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는 뭐 윤석열 정부 내내 네. 화두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내내 화두였습니다. 답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 네. 국민적인 의사를 모으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방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만 권력기관을 개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기득권은 저항하게 되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을수록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저희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 우리 여당과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 확립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 이걸 빨리 확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 과제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국민들과 공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게 될 텐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특히 검찰의 경우는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다면 그 시행 시기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제 어려움 같은 게 이제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하지만 네.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게 동시에 과제로 제기되죠. 네. 제가 급하게 드린 질문인데 상당히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정리하면 세 단계로 일단 큰 틀을 마련하고 네. 두 번째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공론화를 해서 그 부족한 섬세한 부분을 메우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여야 간에 네. 채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수하는 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여러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보면은 기소와 수사를 이제 분리하자.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저 사람은 기소 대상이야. 네. 하고는 수사를 한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객관적인 혐의를 기초로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사람 이상해. 딱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수사인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 사람은 기소가 목표야. 네네네. 혼내주겠어. 네. 이렇게 하고 수사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기로 하고 다만 그러면 요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그럼 어떻게 조합을 보완해 나가야겠냐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는 저는 뭐 아무리 늦어도 저는 7월 말 봄 8월 중순까지는 우리 민주당의 안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당대표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8월 2일 날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아마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그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정기국회 들어가기 초입에 저희들 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국민들과 저희들 안을 이제 공론화하면서 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의 동의도 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 뭐 추석이 결국에 10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한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당대표 뭐 이제 시정연설도 하게 되겠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의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네. 그리고 대정부 질의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과 야당과 대화할 시간과 장이 열린다. 예, 그렇게 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저도 개혁이라는 말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네.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진적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최근에 추경안에서 그 특활비 얘기. 이건 조금 오점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지난해 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넣었거든요. 그 부분이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거는 불투명성, 그다음에 무책임성, 그리고 이걸 개인이 쓰지 않았냐 사실상.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네.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내란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그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했던 이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부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했으면은 그리고 설명을 좀 사전에 미리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설명을 했다면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시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동일한 문제, 즉 불투명성, 무책임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런 거 절대로 없애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네. 국민들께 다음 국회 때 반드시 이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거대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국민의힘은 더 크게 걱정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특활비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을 한다고 기대하면 되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고.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네. 저희들이 투명성, 네. 책임성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모았고요. 네. 또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저는 그런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에 맞게 네. 사용이 되고 또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에 뭐 법무부와 검찰의 네. 그런 특활비 사용과 활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 이유가 급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도 제가 원하는 말씀과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공론화시켜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드라이브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적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이번에 좋습니다. 추경하다 보면은 좀 실무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요청은 있었을지 몰라도 네. 반영되어서 오지 못한 그런 이제 예산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제 특활비 문제도 그랬고 검찰 네네. 특활비 문제도 그랬고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게 물론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그러나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네. 이런 자세를 이제 여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솔직히 좀 공론화가 덜 되어 있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 이제부터는 네. 네. 이런 걸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더 오히려 이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니까 사실 국회 지도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있었을 거고요. 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좀 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예, 어쩔 수 없다. 네. 하지만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면 또 되는 부분이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네. 저희들은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점수를 80점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인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은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아쉽죠. 사실 뭐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인사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한 점, 네. 그리고 또 인수위라는 게 이제 구체적 분야별로 정책을 네네. 이제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꼭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생략되다 보니까 이 국정 과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일부 뭐 이제 그런 이제 국민적인 지적들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일단은 거쳐야 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지적소에 써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의 어떤 오류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오류 인정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후보자의 경우는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뭐 그러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상식선에서 건 제가 한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쭤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신데 그 둘째 딸이 중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마치지 않고 조기 유학을 갔거든요. 이게 바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다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건 뭐 많이들 있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교육 수장이 되실 분인데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은 초중등 보도만 교육법을 봤는데요. 위반했다. 예, 네. 저 보도만 여기에 봤는데 대한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 저도 그 청문회 과정을 충실히 잘 좀 지켜보고 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